안녕하세요. 이론플러스의 문무달입니다. 우리가 보통 음식을 먹을 때 칼로리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칼로리는 일반적으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러니까 주로 타는 영양소에 대한 칼로리입니다. 보통 성인 남자 기준으로 하루에 2,500칼로리, 여자 기준으로 볼 때 평균 2,000칼로리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생식은 한 끼로 대신할 수 있는 생식 한 포에는 어느 정도 칼로리가 있을까요? 약 150에서 160 칼로리입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한 끼 필요한 영양분이 적어도 700에서 800 칼로리인데 그러면 어떻게 그 한 끼 식사로 160으로 충당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걱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번 방송국에 식사 대용식으로 먹는 것이 영양분이 부족하다라는 기사를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루에 내가 얼마나 많은 칼로리를 섭취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내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제대로 섭취할 수 있는가, 섭취하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영양소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타는 영양소입니다. 소위 말해서 열량을 내는 영양소인데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입니다. 그리고 이 타는 영양소만큼 중요한 것이 태우는 영양소입니다. 태우는 영양소는 비타민, 미네랄입니다. 우리 몸속을 이루는 그 세포 가운데, 세포 속에 미토콘드리아라는 에너지 발전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이 음식을 통해서 열량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세포 속에서 그 열량을 에너지로 만들게 되는데, 그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미토콘드리아입니다. 그런데 이 미토콘드리아는 그 열량을 에너지로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효소가 있는데, 이 필요한 효소의 주요 물질이 바로 비타민과 미네랄입니다. 즉 태우는 영양소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비타민과 미네랄은 몸에서 자생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음식을 통해서 외부에서 유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급해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내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즉 영양소 칼로리가 높은 것을 먹게 되면 그때 태우는 영양소, 비타민과 미네랄이 부족하게 되면 미토콘드리아 활동량이 점차적으로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 태우는 영양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면 태우지 못한 열량은 어떻게 저장이 될까요? 내 몸속에 영양분으로 저장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라면을 먹었다, 혹은 빵을 먹었다, 즉 칼로리 높은 음식을 먹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때 먹었을 때 칼로리는 높은데 실제적인 태우는 영양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라면을 한 개를 밤에 먹었다 할지라도 바로 이것이 내 몸에 영양분으로 저장이 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 비만으로 가게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 미토콘드리아가 적당히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많이 먹고 대신 적게 움직이다 보면 결국 미토콘드리아도 내가 활동을 많이 해봤자 몸속에서 영양분을 칼로리를 많이 만들어내도 내 몸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미토콘드리아도 생각을 한다고 얘기해야 되나요? 결국은 에너지를 만들어낼 필요가 없게 되겠죠. 결국 미토콘드리아 활동량이 줄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적당한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3대 영양소뿐만 아니라 그것을 태울 수 있는 비타민, 미네랄 영양소도 필요하고, 또 더불어 적당한 운동을 하게 될 때 내 몸은 최적의 상태를 구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타는 영양소와 태우는 영양소를 말씀드렸는데, 이것과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부분을 꺼내느냐? 네, 다름 아닌 생식 이야기입니다. 생식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열량은 부족합니다. 그러나 비타민과 미네랄은 풍부합니다. 왜? 생식 한 풀을 이루기 위해서는 적어도 65가지 이상의 곡물, 해조류, 야채, 그 다음에 버섯류 등, 그 다음에 과일류 등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식물과 곡물이 들어가지고 식물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각종 비타민, 미네랄을 섭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식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파이토케미칼이라는 놀라운 치유 능력을 가진 성분들을 우리가 생식 한 포를 통해서 매일 섭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대인의 질병이 걸리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너무 많이 먹어서 병에 노출되는 겁니다. 너무 많이 먹는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즉 열량이 높은 음식은 많이 먹는 데에 비해서 내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인 비타민, 미네랄은 적게 먹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식 한 끼를 하루 식사 대용식으로 먹는다는 것은 평소에 과대하게 열량을 섭취하는 것을 일단 소식을 통해서, 칼로리를 낮은 음식을 통해서 필요 없는 영양소를 일단 덜 섭취하게 되고, 그리고 또 나머지 식사로 충분하게 열량이 공급된 부분에 대해서 비타민과 미네랄이 또 그 충분히 역할을 해서 또 내 몸의 영양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또 필요한 만큼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생식 한 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그 첫 번째 건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또 행복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노후 준비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무엇이냐? 노후 전문가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첫째는 건강입니다. 네, 맞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자산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수천억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다니지 못하고 늘 침대에 누워 있다면. 그래서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아서 죽진 않고 침대 내에서 계속해서 생활을 하고 있고, 혹은 각종 글쎄요, 생명 연장 기구로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인생은 절대 복된 인생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가 건강인데, 바로 이론 플러스에서 취급한다? 아니면 저희가 가장 주력 품목으로 내세우고 있는 생식과 그리고 각종 건강 보조 식품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내가 먹는 것만으로도 가장 기본적으로 내 몸에 좋은 순물을 하게 되는 가장 좋은 순물을 하게 되는 셈이고, 또 내 몸의 건강을 지키는 첫 번째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노후 준비의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만약에 모아놓은 재산이 없다고 했을 때 저축과 세 번째는 그 돈이 모였을 때 투자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 내가 모아놓은 돈이 없다. 그럴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평생 현역으로 일할 수 있을 때 그것이 가장 좋은 노후 준비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론 플러스에서 일한다는 것은 내가 나이가 들수록 감당할 수 없는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든지 내가 걸을 수만 있다면 편하게 출근하면서 또 교육을 받으면서, 그리고 지인들과 만나면서, 그리고 또 이렇게 SNS를 통해서 블로그를 새로 배워서 또 시작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나이에 상관없이 이론 플러스에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비록 큰 돈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또 내가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할수록 나의 소득은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론 플러스를 선택한다는 것은 첫째, 내 몸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내 노후가 내가 모아놓은 저축 금액이 부족한다든가 연금이 부족할 때 이 일을 통해서, 이 사업을 통해서 내가 부족한 금액을 계속해서 축적시켜 나간다면, 또 보완시켜 나간다면 얼마나 그 노후가 안정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론 플러스를 통해서 건강과 그리고 필요한 소득을 만들어 나가시도록 권유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영상을 봐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여기까지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